안녕하세요.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경 사진과 그리고 격자를 활용한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풍경 사진 많이들 찍으시죠?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풍경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도겠죠, 구도. 어떤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격자를 일단 화면에 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격자를 표시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풍경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인데, 구도를 잡으려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제가 되겠죠. 풍경 사진에 있어서 주제란 내가 됐건 남이 됐건 딱 그 사진을 봤을 때 이거 찍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제대로 된 주제를 표현하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저쪽에 있는 섬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 구름 찍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사진은 보는 사람과 찍은 사람이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이야기죠. 황금 비율, 격자에 맞는 그 내 꼭지점에 맞게끔 풍경 사진에도 그거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경 사진에 있어서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도를 잡으실 때 우리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근데 수평선이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평선을 센터에 잡고 딱 가운데를 잘라서 촬영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뭘 찍은지를 모르는 사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물을 찍었을까? 하늘을 찍었을까? 어떤 사진을 볼 때는 이거 하늘 찍었네? 어떤 사진을 볼 때는 바다를 찍었는데?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결정하실 때는 내가 주제로 삼고 싶은 부분을 격자에서 3분의 2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평선이 있다. 나는 하늘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하늘이 전체 구성의 3분의 2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난 바다를 강조하고 싶다. 바다가 3분의 2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격자겠죠. 격자가 3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3칸 중에서 2칸을 내가 주제로 삼고 싶은 부분을 잡아주시면 안정적인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그 중에서 더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꼭지점에 4개 중에 하나에 걸리게 촬영해 주시면 안정적인 구도를 잡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격자를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직 수평을 잡는 것이죠. 이렇게 일자로 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맞춰서 촬영해 주시면, 그러니까 좀 삐뚤어진 그런 사진을 최대한 배제하고 촬영할 수 있겠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건물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수직선과 수평선이 공존하는 그런 풍경들을 촬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준점이 되는 거는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 쪽에 잡아주시면 돼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렌즈가 광각 렌즈를 탑재하고 있어요. 광각 렌즈라는 거는 풍경이 넓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가 왜곡이 돼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평을 잡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틀어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운데 쪽에 수직 수평을 잡고 촬영해 주시는 게 좀 틀어지지 않은 사진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풍경 사진 찍으시는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찍는 것들 있죠. 바로 꽃사진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산책하다 거리에 주저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꽃사진은 중요한 게 바로 빛이에요. 꽃과 인물 사진에 풍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꽃은 빛이 아주 중요한데, 꽃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시간대 찍는 게 예쁠까요? 꽃도 마찬가지로 역사광, 그러니까 해가 조금 떨어진 시간에 촬영하시는 게 예쁘게 찍을 수가 있죠. 특히나 꽃 사진이나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역광 상황에서 촬영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꽃잎이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찍히는 결과물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들이 나뭇잎을 찍거나 꽃을 찍을 때 앞에서, 그러니까 그 5가지 빛 제가 말씀드렸죠. 1, 2, 3, 4, 5번 빛 중에서 1번 빛, 순광에서 촬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밋밋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역광, 역사광, 뒤쪽에서 오는 빛을 찍으면 꽃잎이 투명해지게 보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사진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사진을 찍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착착착 찍지 마시고 빛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그 꽃이 어떤 부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빛에서 예쁜지를 잘 보시고 셔터를 누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셔터를 누르세요. 찰칵하는데 스마트폰은 누를 때 찍히지 않습니다. 손을 뗄 때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뗄 때 스마트폰이 안 흔들리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풍경사진 찍을 때 초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가락으로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에 터치를 해서 초점을 잡고 촬영해 주시는 거죠. 초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가락을 댔을 때 그 부분에 노출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노을 사진 찍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노을과 내가 스마트폰을 찍었을 때 찍었던 노을 색깔이 다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난 노을 사진 정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찍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촬영하시면 되느냐? 가장 밝은 부분이 태양이겠죠. 태양보다 두 번째 밝은 부분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그나마 비교적 내 눈에 보이는 풍경과 비슷한 풍경을 담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풍경 사진 찍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안 나왔다고 너무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진은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테이크 포토 앤 메이크 포토. 찍는 거 반, 보정 반. 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진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정 편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주제보다는 소재에 집중을 하시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주제가 뭐고 소재가 뭘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숙제를 내줍니다.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 찍어와라. 근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수단이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은 근데 SNS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재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쁜 것만 찍어요. 근데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공모전 심사를 나가보면 기술적으로 잘 찍은 사진은 대부분 배제됩니다. 사진 속에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담게 되는데 풍경 사진이라 할지라도 풍경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진을 찍으시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풍경 사진인데 정말 너무나 예쁜 풍경이 있어요. 근데 풍경만 있다? 예쁘네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 사진 안에 조그맣지만 그림자라도 사람이 하나 들어있다. 여운이 많이 남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풍경에도 사람을 같이 걸고 찍어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갖고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 사진으로 일기를 써보시는 거죠. 그러면 365장의 사진이 남게 되죠. 내가 오늘 바라봤던 풍경에 내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게 되는 거죠. 사진은 예전 시대에는 그림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찍어서 그걸 카피하게 된 수단으로밖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진이 예술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술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사진에도 찍는 사람의 감정, 그리고 사상, 철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이죠. 그냥 아무 느낌 없는 예쁜 사진만 찍는 것보다는 풍경 사진을 찍더라도 그 안에 나의 하루, 나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찍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장 내 일기를 써보신다는 생각 가지고 촬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핸드폰 속에 묵혀두지 마시고 인화를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파일이지 사진이 아니에요. 프린팅돼서 인화를 해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 사진을 벽에 붙여서 전시를 한번 해보시면 1년 동안에 360일 사진이면 꽤 큰 벽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내 1년을 쭉 훑어보면서 사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이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떤 풍경을 봤었고 뭘 했었고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그러다 보면 사진이 점점 발전하고 실력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제 시니어분들 강의를 나가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난 늙어서 사진을 이제 배워서 뭐 하겠어?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진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동, 천재, 영재가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천재, 사진 신동? 없죠. 사진만큼 신동이나 천재, 영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사진에 있어서만큼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라요. 더구나 사진은 영상과 좀 달라서 영상은 영상의 매력이 있죠. 사진은 사진의 매력이 있습니다. 영상이 소설이라면은 사진이 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한 장의 사진에 하루의 이야기가 함축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질수록
깊어질수록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높아지게 되겠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장씩 풍경사진이 됐건 인물사진이 됐건 나의 이야기를 담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또 내 눈에 보이는 광경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이렇게 찍고 싶은데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좋은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죠. 바로 파노라마 기능이죠. 네,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존에 큰 카메라들로 촬영할 때는 좀 복잡한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스마트폰으로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카메라 앱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간 다음에 더보기를 누르고 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파노라마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스튜디오 모습을 한번 찍어볼게요. 셔터를 누르고 쭉 이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쭉 돌려주시면은 그리고 나서 누르면은 파노라마 사진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손쉽게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파노라마 찍으실 때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 뒤에 뭐 에펠탑이 있다든지 굉장히 세로로 긴 그런 탑이 있을 때 그때도 파노라마를 활용해 촬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쭉 올려서 촬영하시면은 왜곡 없이 전체적으로 세로로도 긴 사진을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파노라마 기능도 활용하시고 격자선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활용하셔서 촬영하시면은 조금은 더 사진 라이프가 조금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다양하게 촬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도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들도 정리하셔서 사진을 찍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은 더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